이 할아버지, 돈 없으면 그냥 집에나 들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겨울 저녁 건장한 남자 넷이 눈 내리는 골목에 쓰러진 노인을 짐승 다루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다 큰 어른들이 안 부끄러워요. 당장 안 꺼져요. 여대생 서윤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비웃으며 동전을 노인 앞에 던졌죠. 서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을 밀쳐내고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10장을 꺼내 할아버지께 건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서윤의 허름한 원룸 아파트 앞으로 경찰차가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죠. 선행을 베푼 여대생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며 모든 것이 180도 뒤바뀌는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은 오후 수업을 마치고 캠퍼스를 벗어났어요.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피곤해 보였죠. 하루 종일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탓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 따뜻한 샤워나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고 버스비를 아끼려면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저녁 공기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죠. 서윤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숙자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낡은 담요를 덮은 채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플라스틱 깡통이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두 손을 비비며 몸을 떨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서울거리에서 노숙자를 마주치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의 발걸음이 멈춘 건 할아버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 2명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비웃고 있었어요. 아니, 이 나이에 일도 안 하고 여기서 뭐해? 한 남자가 깡통에 동전 하나를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옆에 있던 다른 남자는 더 노골적으로 비아냥댔죠. 요즘 일자리 많은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손발 멀쩡하잖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몸만 더 웅크렸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 명도 그 광경을 보며 킥킥 웃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롱하던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봤어요. 서윤은 눈을 부릅뜬 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이세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놀려요? 뭐야 너? 정장 입은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할 일은 조롱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세요. 남자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배낭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번 달 생활비로 받은 돈이 들어있었죠. 그 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꺼내 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얼른 따뜻한 곳에서 쉬세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덕분에 여유롭게 씻고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오늘은 오전 9시 수업이 있어서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였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멈춰서는 소리 같았죠. 서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어요. 아파트 앞 주차장에 경찰차 3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경찰관 6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 한 명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형사로 보이는 남자였죠. 서윤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네, 절도요? 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이 뭔가를 훔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당황한 채 손을 저었죠.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것도. 일단 서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저희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형사는 단호했어요. 다른 경찰관이 서윤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니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서윤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변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찰차에 타자 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돈을 주셨죠? 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 노숙자분이 신고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고요.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할아버지가 자신을 신고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제 돈을 드린 거예요. 제 지갑에서 꺼낸 거라고요. 그건 저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경찰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 혹시 정말 착각하신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은 돈을 준 것뿐인데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서윤은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형사는 서윤 맞은편에 앉으며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경 당신이 노숙자에게 접근했죠? 네, 맞아요. 근데 접근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네, 제 돈이요. 10만 원을 드렸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서윤이 지나간 골목이 나왔어요. CCTV 영상이었죠. 서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는 모습, 지갑을 꺼내는 모습, 돈을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럼 왜 절 의심하세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노숙자분의 진술입니다. 그분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여자가 갑자기 와서 내 지갑을 뺏어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서윤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노숙자분은 79살 고령이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저희는 조사해야 합니다. 서윤은 허탈했어요. 선행을 베풀었는데 도둑으로 몰리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사실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어요. 형사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윤은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제 지갑에서 제 돈을 꺼내드린 거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 씨 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있는 이상 저희는 양쪽 다 확인해야 해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형사 한 명이 들어오며 중년 형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중년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 다시 한번 확인해봐. 젊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중년 형사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상을 되돌리더니 천천히 재생했죠. 한 프레임씩 꼼꼼히 살피는 듯 했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잠깐만요. 형사가 마우스를 멈췄어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윤이 할아버지에게 돈을 건네기 직전 화면이었죠.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 한쪽 구석을 응시했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데. 서윤도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뒤편으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할아버지 옆을 지나가는 척하다가 슬쩍 할아버지의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동작이 매우 빨랐고 할아버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거 소매치기 아닙니까? 형사가 중얼거렸어요.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형사는 영상을 계속 재생했어요. 남자는 할아버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뒤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습니까? 서윤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체격, 옷차림, 걸음걸이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기억이 떠올랐죠. 아, 저 사람, 아십니까? 어제 할아버지를 조롱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분명히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저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사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분명해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노려보던 게 기억나요. 형사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주변 CCTV 전부 확보해. 이 남자 동선 추적할 거야. 그리고 노숙자분 다시 모셔와.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해. 전화를 끄는 형사는 서윤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확인될 겁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젊은 형사가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확인됐습니다. 중년 형사가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개의 CCTV 영상이 이어붙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가는 모습, 지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는 모습, 그리고 다른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남자 처음부터 노린 거네. 형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윤도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도와준 할아버지의 지갑을 훔치고 자신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니요. 그럼 저는 당연히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도운 선한 시민이죠. 형사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착각하신 거예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열한 범인이 더 밉고 화가 났죠. 저 사람 꼭 잡아주세요. 물론입니다. 이미 추적 중이에요. 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중년 형사는 서윤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조사실을 나갔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억울함은 풀렸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치매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워 자신을 범인으로 착각하셨다니요. 게다가 진짜 범인은 그 틈을 이용해 도망친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중년 형사와 젊은 형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중년 형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서윤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주변 CCTV를 전부 분석했어요. 범인의 동선이 거의 파악됐습니다. 젊은 형사가 태블릿을 서윤 앞에 놓았어요. 화면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선으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움직인 길이었죠. 이 남자는 어제 저녁 6시 20분경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조롱하다가 서윤 씨한테 쫓겨났죠.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형사가 화면을 넘기자 또 다른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골목 모퉁이에서 몸을 숨기고 서윤과 할아버지를 지켜보는 모습이었어요.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다가 서윤 씨가 돈을 주고 떠나자 다시 접근했어요. 할아버지가 방심한 틈을 노린 거죠. 다음 영상에는 남자가 할아버지 뒤로 슬쩍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윤이 준 돈을 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는 재빨리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작이 능숙했어요. 분명 처음이 아닌 듯했죠. 그리고 이 남자는 바로 근처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요?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훔친 지갑 안에 뭔가 팔만한 게 있나 확인하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당포 주인이 수상하게 여겨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갑은요? 아직 남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추적 중이에요. 형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잡히는 걸까요? 그때 중년 형사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본부. 용의자 발견했습니다. 현재 종로구 인사동 부근입니다. 중년 형사는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어요. 좋아. 절대 놓치지 마. 즉시 확보해. 알겠습니다. 형사는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사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소리 지르는 소리, 경찰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문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젊은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젊은 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사동 골목에서 확보했어요. 지갑도 발견했고요. 할아버지 건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야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놓으라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조용히 해. 증거는 다 있어.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문틈 사이로 남자를 봤어요. 어제 할아버지를 조롱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쓸데없이 나서지 않았으면. 입 닥쳐. 형사가 남자를 밀었어요.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보기 싫었습니다. 중년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와 서윤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증인으로 조사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할아버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분이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서윤은 경찰서를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기가 코를 스쳤죠. 서윤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학교 친구들한테서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오늘 수업 왜 안 왔어? 괜찮아. 서윤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고 조금 일이 있었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 씨 맞습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하고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관악경찰서 김재훈 형사입니다. 아까 뵀었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은 긴장했어요.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서윤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할아버지요? 네. 아까 오셨었는데 상황 설명을 듣고 나서 계속 서윤 씨 이야기만 하세요. 꼭 사과하고 싶다고요. 서윤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금방 갈게요. 서윤은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 카페를 나섰어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0분쯤 걸렸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재훈 형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형사는 서윤을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어제보다 훨씬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옷도 갈아입으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서윤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을 잘못했어요. 아가씨가 도와줬는데 내가 아가씨를 나쁜 사람으로.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죠.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나쁜 사람이 따로 있었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이거 찾았대요. 경찰 아저씨들이 찾아줬어요. 다행이에요. 서유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는 천사예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였어요. 서유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다시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였죠. 형사는 고개를 돌려 밖을 봤습니다. 뭐지?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어요. 검정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5명쯤 됐을까요? 모두 비슷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이 몸에 딱 맞았고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남자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도경아. 서유는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 도경.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가득했죠. 아버지, 또 혼자 나가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무사하시면 됐어요. 남자는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노숙자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멀쩡한 아들이 있다니요. 게다가 저 정장 차림과 수행원들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재훈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도경 회장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아닙니다. 아버지 일인데 제가 직접 와야죠. 회장. 서유는 귀를 의심했어요. 형사의 말을 듣고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경이라는 남자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윤 씨십니까? 네, 맞는데요. 서윤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경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성한그룹 회장 한도경입니다. 성한그룹이요?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성한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전자제품부터 건설,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재벌그룹이었죠. 그런 회사의 회장이 지금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요.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서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도경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노인을 돕습니까? 게다가 10만 원이나 건네시고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맞서기까지 하셨다면서요.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형사가 다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냥보다 못해서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도경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합니다. 형사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회장님 아버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가끔 혼자 집을 나가시는데 이번에도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집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가셨어요. 온 가족이 뒤집어졌죠.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회사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또 말썽을. 아닙니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도경은 할아버지를 다독이며 다시 서윤을 봤어요. 서윤 씨께서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범인까지 잡히게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경찰분들이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작은 서윤 씨였습니다. 도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습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았어요. 무거운 종이에 금박으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 한도경. 서윤은 명함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죠. 서윤 씨,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꼭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데요. 서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경은 이미 결정한 듯 했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죠. 그래, 이 아가씨한테도 인사하고. 할아버지는 서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서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어요. 도경은 할아버지를 부축해 방을 나갔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라 나갔죠. 서윤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형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 하셨어요, 서윤 씨. 저는 그냥,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서윤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학교를 다녔어요.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밥을 먹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 일이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 도경 회장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무거운 명함의 느낌까지요. 친구들한테는 대충 얘기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재벌가 아버지였다고요. 친구들은 드라마 같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진짜? 그럼 뭔가 보상받은 거야? 아니, 아직은 아무것도.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명함을 받긴 했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보상을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서윤 씨 맞으십니까? 정중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성한그룹 비서실의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서윤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왜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내일 오전 시간 괜찮으실까요? 내일은 수업이 있는데요. 그럼 오후는 어떠십니까? 회장님께서 서윤 씨 시간에 맞추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도경 회장의 진심 어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오후 3시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어요. 성한그룹 본사 주소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이었죠. 서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왠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성한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어요. 서윤은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 씨시죠? 로비에서 여자가 다가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비서실 김미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미진은 서윤을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40층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김미진은 복도 끝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큰 책상과 소파, 그리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도경 회장이 책상 앞에서 일어나며 미소 지었어요. 오셨습니까, 서윤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도경은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에 앉으시죠. 서윤은 소파에 앉았고 도경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미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죠. 서윤 씨, 먼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서윤 씨 이야기만 하십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집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더 신경 써서 모시고 있어요. 도경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 씨,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건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감사받았는걸요. 아닙니다. 도경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가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어요. 이걸 받아주십시오. 이게 뭔데요? 서윤은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니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세 계약서였어요. 서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서윤 씨께서 고시원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마포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그리고 등록금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졸업할 때까지요. 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그런 걸 바라고 도운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더 감동받았습니다. 도경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윤 씨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운 분께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서윤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꼭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도경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우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경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윤 씨 같은 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펼쳐야 합니다. 그게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도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성안그룹 재단에서 장학 및 복지 홍보대사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대사요? 네. 서윤 씨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재단 활동에 함께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윤 씨는 이미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도경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윤은 용기를 냈어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경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김미진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미진이 다른 서류들을 가져왔죠. 이건 홍보대사 관련 자료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윤은 서류를 받았어요. 앞으로 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방문, 장학금 수여식 참석, 봉사활동 등이었죠. 서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서류를 읽었어요. 며칠 후 서윤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고시원에 비하면 천국 같았죠. 넓은 방과 깨끗한 주방,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까지요. 서윤은 짐을 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곧 홍보대사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은 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어요. 서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열어보니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노숙자 도운 여대생, 알고 보니 재벌가 아버지 지켜줬다. 성안그룹 회장, 여대생에게 집과 등록금 지원. 작은 선행이 만든 기적 같은 인연.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이런 따뜻한 뉴스 오랜만이네요. 서윤 씨 정말 멋있어요. 선한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게 사실이구나. 서윤은 핸드폰을 보며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요. 몇 주 후 도경 회장이 다시 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함께였어요. 할아버지는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밝았죠. 아가씨. 할아버지는 서윤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서윤은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할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졌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하죠. 도경도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께서 요즘 매일 서윤 씨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 같은 아가씨라고요.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서윤은 새 집 창문을 열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한 마음은 절대 헛되지 않구나. 그날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를 도왔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새집, 등록금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요.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고 냉정하지만 따뜻한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도경 회장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윤 씨, 다음 주 복지센터 방문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서윤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다고요. 하지만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윤은 창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내일 갈 복지센터 자료를 펼쳤습니다. 할 일이 많았지만 행복했어요. 이제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